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름 시장이 마감이 되게 됩니다. 자, 6, 7, 8월 그 3개월의 증시 동안 힘든 그러한 구간을 우리 걸었는데요. 자,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다 보니 여러 가지 단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에서는 제 머릿속에 스쳤던 그 단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 참 힘든 그러한 증시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 이 중급 하락장 치고 제법 세게 온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그러한 구간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자, 여름 증시에 발생했던 증시 등락률을 막대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코스닥과 코스피, 청색 막대가 이제 코스피고요.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가 코스닥 월간 등락률입니다. 자, 6월 달에 그럭저럭 버텨주었던 코스닥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등락률은 7월 달에 한일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낙폭이 커졌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 8월에 그 낙폭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자, 6월에서 8월 낙폭이 최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0% 넘어가는 큰 낙폭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기 때 종합주가 지수는 6.47% 하락한 수준이었죠. 자, 이게 이제 8월 6일에 피크를 그렸었고, 자, 8월 30일 현재는 그 최대 낙폭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서, 자, 이번 여름장이 마감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낙폭, 종합주가지수 6% 넘었는데 3% 중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 말 대비, 마이너스 12% 수준의 하락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폭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떨리네요. 자, 이렇게 큰 낙폭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끝없는 굵직한 악재들이 계속 쏟아졌기 때문이죠.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장단기 금리차 역전, 홍콩 이슈, 그리고 브렉시트 이슈 등등등, 예전 같으면 그냥 그 해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한두 개 정도 나올 악재들이 올 여름에는 한꺼번에 우리나라 증시를 억눌렀습니다. 힘든 그러한 구간을 그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 이 여름 시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만인군상을 보게 됐습니다. 만인군상, 사람마다의 정말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붕괴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저는 목도를 했습니다. 자, SNS상에서, 페이스북이라면 패친분들, 그리고 저의 오프라인상의 가까운 지인들,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세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쁜 것만 계속 보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우리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쾌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메조키스트라고 하나요? 막 고통을 겪으면서 좋아 그러는 그런 존재처럼, 자, 유튜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의 그러한 영상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옛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때도 똑같이 나타났고, 2019년 현재 이번 여름 하락장에서도 사람들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성숙하고 발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게 저만의 순진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투자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장의 단상 두 번째로는요. 자, 우리 앞서 언급드렸던 그런 악재들, 굵직한 악재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1년에 많아야 2개 정도 나올 악재가 한꺼번에 계속 여름장 내내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악재들이 답이 없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답이 없을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 악재는 사라질 수 없다.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 증시 무너진다. 그 생각의 비관적인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굵직한 악재들이 연쇄적으로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락한 거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번 8월장에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2000년 초 같으면요, 초중반이라고 하죠. 그냥 한 달 만에 반토막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달 만에 반토막 났어요. 저렇게 많은 악재들도 필요 없고, 그 중에 2-3개만 있어도 우리나라 증시 한 달 만에 반토막 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죠. 6, 7, 8 기간 동안에 종합주가지수 최대 6%까지 하락했지만 3% 정도 낙폭으로 선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악재들 처음 대할 때는 이거 답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 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머리에 떠오르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MSCI 이머징 이슈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 8월에 엄청날 거야 라고 8월 초에 염려했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가면서 8월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7월에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머징 리밸런싱을 하면서 한국 증시를 패대기 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생각 외로 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경제보복 이슈를 보게 되면, 물론 아직 100% 해결된 것 아니고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7월 초에 어땠습니까, 분위기? 어떤 경제 뉴스 칼럼에서는 당장에 일본 아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이런 식의 분위기였잖아요. 정말 그 칼럼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실. 자, 어쨌거나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답 찾아갔죠. 일본이 공급 안 하겠다는 소재들 하나씩 답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양산 단계에 공정 단계에 투입한 그러한 소재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악재인 미중 무역전쟁 같은 경우, 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트럼프가 너무 세게 나오고 중국도 너무 세게 나와서 이거 답이 없네 싶었는데, 트럼프 지지층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농민들,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이 지지층의 갈등이 시작이 일어나니까 트럼프 계속 그러면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나니까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증시가 화답을 하고 있죠. 자, 악재들 답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하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답이 지금 찾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생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생존의 중요성. 지금 화면상의 사진은 제가 지난 봄에 여의도에 있는 유명한 건물을 뒷배경으로 해서 벚꽃 사진을 찍은 겁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나하나 보시면은 하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이번 8월 첫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증시가 폭락하면서 신용융자 레버리지 강제 청산당하는, 마진콜에 의한 강제 청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몇십억 신용융자가 강제 청산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저때 당시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온
최근 접하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여의도 전업투자자의 성지인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냥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정말 고급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의도 빌딩 어딘가에 있습니다.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소위 에미매미의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에미는 애널리스트 출신 전업개미, 매미는 펀드 매니저 출신 전업개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지난 봄만 해도 사무실이 많이 차 있고 주차장이 그래도 버글버글 했었는데 요즘 막 버린 새 가구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해요. 재활용 버리는 곳에. 그리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용융자 레버리지를 썼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당하면서 그 여의도 전업투자자 성지에서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도 많이 시장에서 퇴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뭐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경제 역사에 남는 큰 파산들, 90년대 후반에 LTCM 파산, 그리고 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닉 릭슨의 베어링스 파산 사건, 요 사건들을 보게 되면요, 사후에 계속 생존했다면 수익률 플러스뿐만 아니고 회복뿐만 아니고 수익률이 엄청나게 플러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건 다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 회사들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생존하지 못하면요, 뒤에 스토리가 엄청나다 하더라도 끝입니다. 자, 이번 여름장을 보내면서 왜 시장에서 생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 또한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 여의도 전업투자자 성지에서 저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우리 애청자님들도 저 부분 많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름 증시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간이면 8월 마지막 거래일 모두 종료된 이후일 겁니다. 자, 그 마지막 거래일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있으면서 오랜만에 훈훈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여름장을 보내면서요, 혼자 마음속에 각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번 여름장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의 만인군상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증시 토크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휴먼 인덱스에 불이 들어왔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주식 투자 철학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신념을 가진 분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역휴먼 인덱스에 불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 모습 보면서 그분들 같은 경우 저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분들은 합리적인 투자자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하고 약세장이 찾아오니까 똑같이 행동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고맙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합리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비이성적인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수익률은 비이성적인 투자자들이 많아질 때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쓴웃음과 함께 이번 8월장을 마감하려 합니다. 자, 오늘 저의 증시 토크 들으시면서 뭔가 목소리가 좀 진지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 쓴웃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저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여름장 지나고 나면 이제 9월입니다. 자,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죠. 자, 가을이 찾아오면 개인적으로는 저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기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 드리자면, 가을 하면은 가을 추자 아닙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 추남의 계절입니다. 추남.
추남의 계절이니까요. 예, 좋은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길 바라겠고요. 자, 증시 오랫동안 여름 내내 어려웠으니까 뭐 한 번은 적어도 예, 한번 좀 힘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러펀드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점점 길어지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면 다음 달 9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